안녕하세요. 벌써 구강체 들어가네요. 오늘은 그 논란소수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한번 소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서 따지죠. 그래서 정의 하면은 모두 논설물 같은 거 쓸 때 앞에 뭐는 현재 모두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사실 같은 거 이런 걸로도 쓰지만 대개 보면은 정의를 처음에 시작하죠. 정의를 시작하는데 정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리기가 힘든 건데 가령 인생은 무엇이냐 이런 정의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서로 토론도 했지만은 확실한 대답이 없지요. 답을 내릴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설도 일단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힘든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정의에서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이렇고 이런 정의도 내리고 이런 정의도 내리더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소설의 정의는 그 시대와 사회상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시대, 또 그때 사회 상황, 이것도 변하는데 일단은 소설 정의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이야기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이야기다. 소설적인 이야기다 하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정의죠. 그래서 이제 뭐 연애라든지 뭐 모험 같은 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소설은 스토리라고 그러죠. 소설하면 스토리라고 아직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단편 소설이다 뭐 쇼 스토리 이렇게 나오죠. 또 단편 소설 작가다 하면 ER부터 쇼 스토리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장편이다, 로망이라고 하죠. 로망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알고 보면은 소설이라는, 이야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을 나누기도 하던데, 노멀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장편 소설은. 그래서 장편 소설 쓰는 사람, 이 로망 자체도 알고 보면은 이야기라는 범주 안에서 쓰여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소설은 이야기다. 이 개념으로 이제 우리 바탕에 깔고 따지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어렵게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기를 소설은 인생의 표현이다. 표현이고 동시에 현실을 반영하고 동시에 인간성을 탐구하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죠. 하여튼 소설은 이야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정의를 내릴 때 일단 소설은 이야기다. 이야기인데 뭐 이제 인생을 표현하고 현실을 갖다 반영하고 인간성을 갖다 탐구하는 그런 장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소설은 왜 쓰는가? 물론 이제 앞에서 대충 뭐 소설을 왜 쓰는가에 대한 그런 말로 좀 있었는데 그건 제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일로 나는 이렇게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보편적인 거 이야기는 우선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죠. 자, 소설을 왜 쓰는가? 그러면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이 일은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자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문을 함으로써 거기서 답이 나오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지죠. 분명해지면은 그 어떤 지도가 그려지죠. 지도가 그려지면서 그 지도에서 가장 빠른 길, 또 쉽고 안전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설은 왜 쓰는가를 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첫째는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요. 아주 배제할 수 없죠.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이맹구라는 이름이 심지성에 오르고 작가로서 유명해진다. 이런 이름을 남기고 싶어. 그런 욕망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베스트셀러를 내가지고 돈도 벌고 또 매스컴도 타고 신나게 살고 싶어서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데 소설가 그렇게 이름 남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셰익스피어나 뭐 돈키호테나 우리가 다 뭐 까미나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연예계 계통으로 나가는 게 빠듯해지요. 뭐 다른 분들도 이름 날리는 부분 얼마나 많으니까 소설 쓰기 위해서 그 습작지원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정열이나 시간, 이런 걸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더 이름 날릴 수 있는 건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죠.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내가지고 돈을 번다. 매스컴을 탄다. 이건 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지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혼자, 처박혀가지고, 혼자 고뇌하고, 고통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론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이름을 날리고 싶다. 베스트셀러를 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매스컴에 나왔다. 이런 걸 우리가 배제는 하셨지만, 꼭 그것만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미를 매개로 해서, 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동화되고 싶은, 영원한 세계와 동화되고 싶은 그런 예술적 욕구. 제가 싫어하는 게 이론인데, 하여튼 예술적 욕구, 이 정도까지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영원한 세계, 미를 통한 영원한 세계에서 세계에 대한 예술적 욕구로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죠. 자, 그래, 영원한 세계. 우리 생명은 유한하지요? 100살을 산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거예요. 자, 100살을 삽시다. 샜는데, 그 봄마다 개나리가 터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그 횟수가 불과 100번밖에 안 되지요. 100번 우리가 개나리 피는 거 구경하면은, 더 사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다른 세계로 가지요. 이렇게 짧단 말이죠. 그 짧은 요한성 있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미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라는 예술적 욕구다. 이것 때문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물론 약간의 차이가 좀 그걸 한마디로 축하하면은 불후의 명작을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럼 예를 들읍시다. 셰익스피어가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분이 사실은 편지 한 통도 없고 개인적인 거요. 또 일기 한 토막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셰익스피어는 이분이 4대 비극인이 로미오 주어서 쓴 게 아니다. 5대 흑익을 쓰고. 이것은 어떤 귀족이 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흑익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고 이런 데 관여하면 자기의 위상에 손상을 입힐까봐, 셰익스피어라는 마법관지기를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거 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죠. 왜냐하면 하대비그 작품 외에는 편지도 일기다 일체 근거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햄릿 같은 거, 그 다음에 야맹의 비극 맥베드, 질투의 비극 오셀로, 그 다음에 오마리 리왕 같은 거, 이런 거 대단하지요. 근데 이 양반이 쓰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쓰지요. 그리고 스탠포드라는 영국의 그 도시. 그게 바로 스탠포드 자체가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대단한 도시가 됐잖아요. 학문적인 도시도 되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처럼 영원히 불후의 명작. 그걸 남기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 그 인류에게 또 남겨진 그 정신적인 영향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쓴다. 요 정도까지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소설을 쓰면은. 그래서 모든 답안을 얘기한다면 미에 대한 그냥 얘기하기 좋게 복잡한 얘기지만 미에 대한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에 대한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위해서 소설을 쓴다. 거창하죠. 그래서 이게 거창한 날을 우리는 그대로 바탕에 깔고 솔직한 얘기로 글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글을 쓰면 우선 행복하다, 쓸 때. 그죠? 쓸 때 행복하고, 그리고 이게 활자화되면 또 책으로 나왔을 때 행복하죠. 아, 내 책이 나왔다. 사람들이 읽는다. 뭐, 많은 사람이 읽으면 더 좋을 테지만, 몇 사람한테 읽는다. 읽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같이 동감한다. 행복하죠? 행복감 때문에 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죠? 천형. 이 천형인 소설병을 갖다가 치료되니까 스스로가 아픔이 덜하죠. 고통이 덜하죠. 이것 때문에 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 물론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소설을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먹고 사시려고 아주 단단히 각오한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단순히 그냥 소설병, 천연인 소설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분이 됐든, 일단 소설을 쓰기 시작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직업을 가능하면 가져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대 옛날하고 또 틀리거든요. 선비는 배고파야 된다, 뭐, 이때 이러고는 틀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습작 기간에는, 자기가 작가로 데뷔해서 습작 기간에는 자기 어머니, 70먹은, 70먹은 어머니도 파출부로 보낼 수 있을 정도 된다. 아니면 율량내에 기둥사방이 됨으로써,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좀, 소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생각해가지고 가족과, 그리고 자신과, 를 위해서 좀 책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직업을 갖는데 가능하면은 글하고 관련 있는 그 직업을 가져라. 그러면 상승 효과가 있죠. 그래서 출판사나 언론계통 또는 뭐 학원 강사, 뭐 논술 지도사 지가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좋죠. 하여튼 직업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는 우리가 소설 한 편을 썼죠. 은행토리를 하나 썼죠.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 소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패러디해서 소설을 하나 더 씁시다. 꼼트. 자, 노란수수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노란수수권. 이게 원고지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20장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소설적인 장치가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단편 소설일까 꽁트라 할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선택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패러디해서 써봅시다. 자, 본문 1을 읽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붐비었다. 생기찬 모습이 젊은 남녀 세상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폴로리다주에서도 이름 높은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곧 출발했다. 황금빛 사장과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차창 밖으로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가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상의 남녀들은 알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주를 지나갈 무렵 되어서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여 조용해져 가고 있었다. 자,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를 뒤로하고 플로리다에서도 높게 알려진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가로 가는 버스. 뭔가 기대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죠. 장치에 동원된 세상의 젊은 남자들이 뉴저지주를 지나가는 무렵쯤 안정을 찾을 때 마침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타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소설은 지금 게시판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이제 공부할 수가 있죠. 그 다운받은 법 아시죠? 그 게시판 띄워가지고 블로그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아래 한 걸 여셔가지고 요거를 지정한 걸 갖다가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폰트 맞춰가지고 좀 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로서 마치기로 합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